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숄더 피지컬 익자미네이션에서 제네럴한 부분과 그리고 로테이터 커프 피지컬 익자미네이션 그리고 후반부에 숄더 아스로스코프의 포탈과 그 포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구조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 그 정형외과 홈페이지에 올렸던 내용이라서 보셨던 전공의 선생님들도 있으실 텐데 이제 숄더 피지컬 이그잼 이렇게 파트 2로 그 바이셉스랑 슬랩 인스테빌리티도 올릴 예정이니 공부하시는데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게 모델이 이게 여의도성모병원 3년차 조한재 선생인데 기꺼이 이렇게 좋은 영상을 제공을 해주셔서 감사의 스페셜 땡스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스펙션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시진인데요. 양쪽의 숄더를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안테리어, 수페리어, 포스테리어에서 양측에 이제 차이가 없는지, 링링 스카퓰라는 없는지, 그리고 머슬의 아트로피는 없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뭐 바이셉스의 파파이 디포미티는 없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뭐 스프라 스카퓰라 너브 인프레먼트 신드롬이나 그런 데서는 스프라 스카퓰라 노치에서 눌리면 스프라 스피나투스, 인프라 스피나투스를 다 인볼브를 하고 글레노이드 노치에서 눌리면은 인프라 스피나투스가 눌리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오면 이렇게 양쪽을 꼭 비교를 해보고 머슬 아트로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해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팔페이션입니다. 네, 먼저 수프라스피나투스를 보고 있는 렌트 테스트고요. 이게 바이셉스 그루브 옆에 이제 GT 쪽으로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만져서 헤어가 있으면 이게 딤플링이 만져집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라메이션이 있으면 페인이 만져지고 그리고 이제 바이셉스 그루브에 바이셉스 롱헤드 바이셉스 텐더니스가 있는지 그리고 팔을 좀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켜서 바이셉스 그루브 내측으로 미디얼 쪽으로 서브스카퓰라리스를 만지고 그리고 AC 조인트에 텐더니스가 있는지 또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마이오파셜 페인 신드롬이 잘 이해이 되는 트라페지우스, 르베이터 스카퓰라, 롬보이드 에어리아에도 눌러서 이제 텐더니스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선진화된 시스템이다. 다음은 레인지 오브 모션입니다. 크게 이제 제가 7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네, forward flexion, abduction, 그리고 external rotation의 abduction, external rotation의 side, cross body adduction, internal rotation at the back, internal rotation at abduction 있고 이 외에도 extension이나 뭐 scaption 같은 그런 이제 ROM 체크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많이 쓰이는 게 이게 7가지이고 먼저 이제 포워드 플렉션과 에비덕션을 보시면 포워드 플렉션은 말 그대로 그 전방 방향으로 팔을 엘리베이션 하는 거고 에비덕션은 우리 몸의 이제 코로날 플레인으로 양 옆으로 이제 여기 뜀뛰기 자세로 이렇게 올리는 동작입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앳 어브덕션, 인터널 로테이션 앳 어브덕션은 말 그대로 이 그 휴메러스 상완 부위를 몸에서 이렇게 에이비덕션 90도 시켜놓은 상태로 지면과 이제 그러니까 트렁크와 수직이 되게 요게 이제 제로 디그리고 이게 이제 바깥쪽으로 익스터널 로테이션 시키면 이제 위로 카우달 쪽으로 가고 인터널 로테이션은 밑으로 세팔릭 쪽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게 세팔리 쪽으로 가는 게 익스터널 로테이션, 카우달 쪽으로 가는 게 인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사이드는 이 엘보를 트렁크에 이제 붙인 다음에 라테랄 사이드로 이제 돌리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체크를 하게 되고 크로스 바디의 어덕션은 병리 슬라이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말 그대로 크로스 바디 조금
그 잡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제 말씀이 잘 들리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잘 들리는데 이제 마이크를 다 온을 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조금 이 얘기를 하시면 그걸 통해서 다 얘기가 들리니까 요거를 들으실 때는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강의 중에는 소거를 하세요. 화면의 왼쪽 아래. 소거가 되니까. 자, 하십시오, 네. 계속. 예, 이어서 해주세요.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어덕션 마지막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스캡션과 익스텐션은 포워드 플렉션의 반대 방향으로 팔을 이제 뒤쪽으로 올리는 걸 얘기를 하고, 스캡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제 포워드 플렉션 에이브덕션과 같은 엘리베이션 의 일종인데, 우리 이제 스카플라가 트렁크에서 30도에서 45도 정도 tilting이 돼 있기 때문에 그 플레인과 같은 이제 패러럴한 방향으로 올려주는 게 이렇게 스캡션이나 ROM이 있습니다. 공부하시면서 궁금하시면 좀 뭐 이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널 로테이션 백은 아까 인터널 로테이션 어브덕션 과는 좀 다르게 뒤쪽으로 팔을 이제 돌려서 이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이 스파인 레벨로 올라가는지 그 스파인 레벨을 체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외래에서 이제 시행하는 그 레인지 오브 모션 체크 방법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forward flexion, external rotation at abduction, external rotation at side, adduction, internal rotation at the back. 좀 이제 교수님들마다 이제 체크하시는 방법이 이제 다르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이제 선호하시는 방법이 이제 다르겠죠. 저는 이렇게 5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뭐 익스텐션이나 뭐 스캡션이나 이런 걸 이제 잘 체크를 안 하는 이유는 요 5가지 정도가 우리가 그 뭐 교과서나 이제 논문에서 ROM을 체크하는 가장 그런 파퓰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루하실까봐 이게 좀 안구정화 좀 하시라고 또 사진을 넣었었는데, 이게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포르투갈의 그 리스본 근교에 있는 페나성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게 되게 파스텔 톤으로 이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머슬 스트렝스 테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스트렝스 그레이딩이 그 0에서부터 5까지 있는데, 그 이제 그레이드를 이제 체크하면 되고, 이게 방향에 따라서 이제 superior rotator cuff는 elevation 하는 거고, anterior rotator cuff는 internal rotation 하는 거고, posterior rotator cuff는 external rotation 하는 걸 알고 그 각 방향마다 그 스트렝스를 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수프라스피나투스 superior cuff에서 스트렝스를 재는 방법인데, 이제 풀캔 테스트와 엠티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동영상이 얘도 이제 스카플라 플레인으로 이렇게 하게끔 돼 있는데 좀 협소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엄지를 그 위로 향하고 스트렝스를 재는 풀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엄지를 밑으로 향해서 이제 엠티캔 테스트를 하는데, 풀캔 테스트가 뭐 커프테어가 있을 때 좀 더 페인을 나타낸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고, 익스터널 로테이션은 아까 보셨듯이 익스터널 로테이션의 사이드 상태에서 얼마나 이제 양측과 비교를 해서 약해졌는지, 인터널 로테이션은 안쪽으로 이렇게 인터널 로테이션 스트렝스를 재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핀지먼트 테스트입니다. 뭐 서버 아크로미아 임핀지먼트 테스트고, 니어 임핀지먼트 사인은 이제 스카플라 플레인으로 포워드 플렉션을 시켰을 때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페인을 나타내면 이게 포지티브라고 되어 있고, 다음은 이제 호킨스 테스트고, 암을 90도 에이비덕션 그리고 엘보를 60도 플렉션 시킨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페인을 나타내면은 호킨스 테스트 포지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세 가지 드랍 사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 제 홈페이지에서도 정진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드랍암 사인이 가장 포퓰러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사인 네임이고 드랍 사인이나 드로핑 사인은 사실 통용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뭐 2000년도 초반에 헤르텔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고 이건 니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었는데 보시면은 제가 이걸 이렇게 따로 이제 정리를 했던 이유는 제가 공부를 할 때 국시 공부를 할 때 이게 드랍 사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 드랍암 사인은 있는데 가끔 이게 드랍 사인이 나오는 뭐 참고서도 있고 드랍핑 사인이 나오는 참고서도 있고 그래서 이게 뭔가 드랍암 사인을 잘못 써서 이렇게 표기를 했나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연수 강좌 때 원주 세브란스 병원 김두석 교수님이 이걸 또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잘 이해가 됐었는데 이게 제가 2차 시험 볼 때 이용골 교수님이 또 이게 드랍 사인하고 드랍핑 사인이 뭔지 또 물어보셔가지고 그때 공부했던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드랍이 다 들어간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란 거를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이제 세 가지를 구별을 하면 드랍암 사인은 수페리어 로테이터 커프에 매시브 테어, 그러니까 수프라스피나투스와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매시브 테어가 있을 때 나타나는 사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뒤에서 이제 동영상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랍 사인은 external rotation at abduction 시에 external rotation leg를 보이는 거고 이거는 인프라스피나투스와 테레스 마이너의 매시브 테어. 그리고 드로핑 사인은 external rotation의 side 시 external rotation leg를 보일 때 드로핑 사인 포지티브라고 그러고 이건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의 매시브 테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드롭 사인하고 드로핑 사인은 이제 구분이 이제 테레스 마이너가 인볼브가 되고 안 되고 차이인데 이게 좀 쉽게 생각하면 에이비덕션을 해놓고 요거 이제 익스턴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거 이제 스카플라를 기준으로 그 밑에 이제 인프라스피나투스가 붙어 있고 그 밑에 이제 테레스 마이너가 붙어 있는데 동심원 방향으로 더 바깥쪽에 있는 부채꼴의 바깥쪽에 있는 게 이제 테레스 마이너이기 때문에 에이비덕션 시에 익스턴 로테이션 레이그가 이제 생긴다는 건 테레스 마이너 자체에 그 동심원에서 가장 마지막 그 동심원에 있는 테레스 마이너 이렇게 로딩이 걸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레그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서 동영상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드랍암 사인입니다. 위에 엘리베이션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환자 보고 이제 천천히 팔을 내리라고 할 때 뚝 유지를 못하고 뚝 떨어지면 이게 드랍암 사인 포지티브라고 그러고 드랍 사인은 익스턴 로테이션 다시 보시면 이게 이제 익스턴 로테이션 레그입니다. 3번 아직 남았죠. 익스턴 로테이션 레그라는 게 3번에서 이어서 하시니까 그 자세를 유지를 못하고 저절로 인턴 로테이션 돼버리는 게 이제 익스턴 로테이션 레그인데 익스턴 로테이션 앳 어브덕션 쌤 이제 이게 드랍 오늘 사인이고 당직 아니시잖아요. 아, 저 오늘 당직인데. 드랍핑 사인은 선생님 오늘 익스턴 당직이세요? 로테이션 네, 렉 아, SI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다음은 이제 홈블러 사인입니다. 홈블러 사인도 앞에서 보셨던 그 익스턴 로테이션 렉 사인과 관련돼서 그 인프라스피나투스와 테레스 마이너가 매시브 테어가 있을 때 보일 수 있는 사인인데 이거 지금 환자 보고 입으로 수저를 이렇게 올려보는 동작을 해보세요 하면 이제 레프트 암은 잘 하는데 라이트 암은 에이비덕션을 하지 못하고서는 요 손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익스터널 로테이터가 망가졌기 때문에 이런 사인을 보이는 거고 이게 이제 홈블러 사인 포지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서브스카필라리스 텐던 테스트들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벨리 프레스 테스트고 벨리 프레스 테스트는 손바닥으로 이제 본인의 배를 누르라고 했을 때 그 리스트가 익스텐션 된 상태로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이제 서브스캡의 인턴 로테이터가 이제 망가졌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플렉션이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벨리 프레스 테스트 파지티브고, 이게 이제 포즈가 나폴레옹이 그 우리 초상화에서 보면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나폴레옹 테스트 파지티브 보이기도 하고, 베어브 테스트는 암을 엘리베이션 90도 싱크놓은 상태에서 엘보우를 검사자가 손을 잡고 반대편에 이제 손으로 반대편 어깨를 눌러보세요 했을 때 이게 이제 힘이 안 들어가고 위크니스가 있으면 베어브 테스트 파지티브고, 리프트 오프 테스트는 손 등을 등에다 대고 이제 떼라고 했을 때 이걸 떼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터널 로테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리프트 오프 테스트 파지티브라고 합니다. 인터널 로테이션 레그 사인은 아까 익스터널 로테이션 레그 사인과 마찬가지로 인터널 로테이션 최대한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 자세를 유지를 못하고 팔이 뚝 떨어질 때를 이게 인터널 로테이션 레그 사인 파지티브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이제 러시아에 가서 찍었던 건데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에 어떤 그 예카테리나 공간에서 찍은 거고, 이게 다 금으로 되어 있어서 좀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 이게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진행을 하는 네, 게 그게 나을 것 날 것 같아요. 같고, 그다음에 김종원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 일단은 지금 강의가 두 가지인데 하나 이 신체 검사에 대해서 끝났으니까 혹시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마이크를 이용을 하면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채팅창에다가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좀 올려주시고, 없으면 일단 좀 그 기다려보고, 없으면은 이따가 이제 강의 두 가지가 다 끝나고 지금 참여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문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들어보셨지만은 가끔 이제 이렇게 마이크가 활성화돼 있어서 그쪽으로 소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들으실 때는 마이크 좀 조용히 해주시고, 혹시 조용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마이크를 끌 수가 있거든요. 꺼서 좀 소음이 안 들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죠. 그럼 일단은 질문은 혹시 이제 질문이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일단 그러면 두 번째 강의 시작을 해서 끝나고 이제 이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 다음은 그 숄더 아스로스코피에서 기본적인 포탈과 아나토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테리어 포탈입니다. 가장 베이직한 뷰잉 포탈로 우리 아크로미온의 그 포스테로 라테랄 팁에서 인페리어로 2에서 3cm, 미디얼로 1에서 2cm 정도 된 그 포스테로 라테랄 코너에서 2에서 3cm, 1에서 2cm 미디얼 이 부에다 이제 만들고, 그 테레스 마이너와 인프라스피나투스 사이에 소프트 스팟으로 들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들어갈 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를 촉지를 하면서 요 방향으로 EV를 촉진하면서 요 방향으로 전진을 해주면 되고, 그때 이제 그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스프라스카플라 너브와 이제 엑실러리 너브가 있고, 스프라스카플라 너브는 그 글레노이드 포스를 맞이해서 ECM 미디얼 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고, 악실라리 너브는 이 뒤쪽에서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쿼드랭글라 스페이스로 포스테리어 휴메랄 서컴플렉스 아터리아 악실라리 너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주의를 해서 들어가도록 해야겠습니다. 다시 보시면은 요 부위로 인프라스피나투스와 테레스 마이너 이제 사이로 이제 조인트로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 이 쿼드랭글라 스페이스로 지나가는 액실러리 더브와 포스테리어 휴메랄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지나가고 있고, 여기를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가끔 이게 그 로테터 컵 페어 리페어를 시행하고 나서 그 휴메랄 헤드가 이제 래피드하게 프로그레스 디스트럭티브
아스트로패시가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조금 포탈을 뚫을 때 이게 포스테르 휴메랄 서컬플렉스 아터리를 좀 건드려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이건 여담이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안테리어 포탈입니다. 안테리어 포탈은 이제 베이직한 워킹 포탈로 쓰이고 코라코이드 프로세스의 이제 수페로 라테랄 쪽에다가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 로테이터 인터벌로 들어가게 되고 대신에 이제 반카트 리페어를 시행을 할 때는 이게 우리가 이제 글레노이드가 이제 놓여 있는 저 인페리어까지 우리가 앵커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라테랄, 더 인페리어 쪽으로 그 스탠다드 포탈보다 더 인페리어 라테랄 쪽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할 구조물은 세팔릭 베인, 머스클로 큐테너스 노브, 브라키알 플렉서스 등이 있지만 상당히 다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포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그 서울성모병 이우진 교수님께서 이제 좋은 동영상을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보여드리는데 이제 정상 구조물이 이제 글렌노이멀 조인트 보이고 포스테리어 포탈에서 보이고 있고 이게 안테리어 포탈에 로테이터 인터벌로 이렇게 워킹 포탈을 만들고 바이셉스 인테그리티가 괜찮은지 슬램 리지언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있고 여기 이제 미들 글레노유메랄 리가먼트 그리고 이제 서브스캡이 그 뒤에 있고 이게 인테그리티가 이제 괜찮은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페리어 파우치 쪽으로 가서 뭐 레베럴 테어는 없는지 그리고 인페리어 글레노유메랄 리가먼트가 잘 지나가고 있는지 이게 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가끔 이제 국시에 이 인페리어 쪽에 뭐 지나가는 이제 구조물이 뭐냐 이렇게 이제 스코업 사진을 이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캡슐렉토미가 되어 있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의해야 될 구조물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악실라리 더블을 찾는 게 맞겠지만 이렇게 캡슐이 인텍트한 상태에서 이렇게 두꺼운 구조물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고 있으면은 이건 이제 인페로 글레노휴메랄 리가먼트입니다. 그리고 사실 캡슐렉토미 할 때 악실라리 더블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지만 이렇게 되게 다치기는 이렇게 쉽지 않은 구조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테로 라테랄 포탈입니다. 안테로 라테랄 포탈은 그 아크로미언의 안테로 라테랄 코너에서 약 2에서 3cm 인페리어 쪽에다가 만들어주고 그 아크로미오플라스티나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를 시행할 때 메인 워킹 포탈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미드라테랄 포탈이 또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서션마다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포스테리어 포탈을 뷰잉 포탈로 하면서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미드라테랄 포탈을 가지고 워킹 포탈로 이용을 하시고 이제 포스테로 라테랄 코너 이제 그랜드 캐년 뷰를 뷰잉 포탈로 하시는 분들은 안테로 라테랄 포탈로 이제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완전 많은데 이게 이제 적당한 뷰잉 포탈과 워킹 포탈 간에 이게 이제 적당한 이제 인터벌이 있어야 안에서 이제 기구들이 파이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주의해야 될 구조물은 악실라리 더브가 이 아크로미온 마진에서 통상적으로 OCM 위치에 이렇게 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뚫을 때 좀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크로미오플라스티를 하는 이제 동영상이고요. 포스테리오 포탈에서 뷰잉 포탈로 하면서 이거 레프트 숄더입니다. 그리고 안테로 라테랄 포탈에서 워킹 포탈로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스퍼가 휴지한 보니스퍼가 이거 볼 수가 있고 아크로미온은 이제 마진을 이제 디마케이션을 확실히 한 다음에 이 안테로 라테랄 포탈에서 이렇게 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쪽에 있는 보니스퍼를 제거를 해주고 보통 뭐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한 사람도 있고 이제 커팅 블럭 테크닉이라 그래서 라테랄 포탈에서 뷰잉 포탈로 하고 포스텔에서 워킹 포탈로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크로미오플라스티를 시행한 모습이고, 아크로미오플라스티는 보통 우리가 이제 보잉 스포가 많이 생긴 안테리어 부분과 이게 라테랄 사이드에 스포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본과 1학년 때 갔었던 그 중국의 라싸에 있는 이제 포탈라군과 이게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인데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좀 여행을 좀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테로 라테랄 포탈입니다. 포스테로 라테랄 포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뷰잉 포탈로 로테이터 커프 테어 시에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를 할 때 뷰잉 포탈로 이제 이용이 되고, 이제 그랜드 캐니언 뷰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서 볼 때보다 이제 위에서 바로 그 테어 옆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커프가 이제 테어가 잘 보여지는 그랜드 캐니언 뷰라는 별칭이 있고, 이제 포스테리어 포탈과 포스테리어 라테랄 포탈의 이제 뷰를 이제 좀 비교를 해보면, 이게 아까 이제 아크로미오플라스티 하던 뷰고, 이게 이제 이쪽에 이제 테어가 있는 건데, 이걸 이제 그랜드 캐니언 뷰로 바꿔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테어가 위에서 밑으로 이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라테랄 엣지 포탈입니다. 그 말 그대로 이 아크로면의 그 라테랄 사이드 엣지에 만드는 이제 포탈이고, 로테이터 커프 리페어 시에는 앵커 인설션을 하고 워킹 포탈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슬램 리페어나 반카트 리페어 할 때는 여기로 이제 그 포탈을 만들어서 그 안에 놓여 있는 커프를 뚫고 트랜스펜디너스 포탈을 만들어서 그 글래노 휴메럴 조인트까지 이제 들어가서 워킹 포탈이나 뷰잉 포탈로 이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서브 아크로미얼 스페이스에서 보는 건데, 이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 뷰로 커프 테어 이제 안테로 미들 쪽에 있는 테어를 좀 보고 있는 거고, 이 각도로 이제 들어오는 게 이 위에 있는 아크로미얼 저스트 라테랄에서 이렇게 워킹 포탈로 이렇게 앵커 인서션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건 이제 글래노유메랄 조인트에서 포스테리어 포탈에서 보고 있는 건데, 우리 이제 텐던이 이쪽에 있는 수프라 스피나투스 텐던을 이렇게 뚫고 그 포탈을 이용을 넣어서 이걸 이제 뭐 뷰잉 포탈로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슬램 리페어를 할 때는 이제 워킹 포탈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트랜스텐디너스 포탈, 그 라테랄 엣지 포탈을 이제 뷰잉 포탈로 이용을 해서 이제 본 뷰가 이 뷰입니다. 이게 안테리어 레이블링인데 이제 반카트 테어가 있는 거를 이제 위쪽에서 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느바이저 포탈입니다. 느바이저 포탈은 그 스카플라 그 스파인과 클라비클의 포스텔 엣지가 이제 만나는 그 소프트 스팟에다가 이제 만드는 거고, 스카플라 너브가 이제 미들 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이건 뭐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제 스펠라 캐플라 리컨스트럭션을 뭐 할 때 그 글래노이드 이제 미디얼 앵커를 그럴 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시면은 여기 이제 미디얼 쪽에 이게 테어 커프 테어가 이제 리젝션 되어 있는 거고, 이게 미디얼 쪽에서 아까 그 소프트 스팟에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앵커를 삽입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처음 시작한 그 강의가 끝났고,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우선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지종원 교수님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는데, 어퍼 서브스캡 테어와 로어 서브스캡 테어 각각 구분하는 테스트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종원 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퍼 서브스캡과 로우 서브스캡을 구분하는 테스트를 따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 펜더니스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조금 이렇게 보면서 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는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종원 쌤이 있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저도 잘 몰랐는데 토키시 논문이 있습니다. 토키시 토키시 뭐죠? 호킨스 선생님이랑 같이 근무하시는 그 토키시 선생님 또 EMG 스터디에서
그 어퍼 서브스카플라리스는 벨리 프레스 테스가 좀 더 액티베이션 되고, 그 다음에 리프트 오프 테스는 뭐 로어 서브스카플라리스 그쪽 포션이 된다 그래서 그게 구별할 때 이제 어퍼 서브스카플라는 벨리 프레스, 로어 서브스카플라리스 테어는 리프트 오프 테스트, 뭐 그 EMG 스터디에서 그런 테스트가 있다고 그때 그 호킨스 선생님이 그때 강의하셨던 거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 서브스캡, 네, 잠깐 코멘트 하면은 서브스캡이 사실은 피지컬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그걸 굳이 구분하려는 그룹이 있어요. 그 캐나다 쪽에. 그래서 이 나폴레옹 사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나폴레옹 그 그림을 보면 벨리프레스 배 쪽이 아니라 약간 가슴 쪽이거든요. 팔을 올리는 게 이렇게 올리는 게 배 쪽이 아니고, 그래서 나폴레옹 사인과 벨리프레스를 조금 구분을 해서 나폴레옹 사인은 약간 팔이 좀 올라오면서 어퍼 서브스캡이고 벨리프레스는 좀 아래고, 뭐 이렇게 구분해서 피지컬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베어 허그 사인 아까 잠깐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베어 허그 사인이 서브스캡에 있으면 센시티비티가 높아서 어퍼 서브스캡을 좀 예민하게 센시티비티를 좀 잘 반영한다, 그런 뭐 논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도 보면은 피지컬 서브스캡 3분의 1 돼도 뭐 베어 허그나 리프트 오프 안 나오는 환자도 많고 이래서 피지컬로 서브스캡을 구분하는 거는 저는 좀 반대하고, 예민하게 볼 수 없는 테스트, 텐던 중에 하나다. 슈퍼라는 좀 피지컬에서 좀 반영이 되지만 그런 거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레지던스. 네, 뭐 저도 코멘트를 좀 드리면 서브스캡 테어는 진단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 지금 그 벨리 프레스, 리프트 오프, 그다음에 베어 허그 사인이 나왔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이용하는 게 좋고, 각각의 테스트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벨리 프레스나 리프트 오프가 포지티브가 나오려면 서브스캡 테어가 커야지 나타나거든요. 50%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수술할 때 대부분 보는 리딩 엣지의 파셜 테어 또는 일부 테어는 피지컬에서 거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지컬에서 안 나왔다고 테어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는 그 테스트의 센서티비티와 스페시피시티를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세 가지를 조합했을 때 가장 그 진단율이 높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브스캡 테어를 진단을 할 때 벨리 프레스, 리프트 오프, 그다음에 베어그를 다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은 이제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두 번째는 숄더 아스트로스코피 이후 발생하는 rapidly progressive arthropathy가 너브 인저리에 의한 머슬 디너베이션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악실라리 너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포스테리어 휴메랄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베슬도 인저리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면서 약간 조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포스테리어 휴메랄 서컴플렉스 아터리가 안테리어 휴메랄 서컴플렉스 아터리와 이게 그 커뮤니케이팅이 돼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아터리를 좀 인저리를 좀 주게 되면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에 그 뭐 논문으로 이제 정립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간혹 아마 이제 케이스 리포트들이 있을 거예요. 아스트로스코프 한 다음에 AVN이 왔다. AVN이 오면은 아스트로패스가 진행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익스텐시브하게 벌섹토미를 하거나 그럴 때 블러드 베셀의 인주리 중에 특히 이제 바이시피탈 그루브 쪽에 안티어 서컴플렉스 아테리가 있고, 뭐 포탈에 이 인피리어 쪽에 포스티어 휴머럴 서컴플렉스 아테리가 있으니까 뭐 그런 데 인주리를 줘서 AVN이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케이스 레포트가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대개는 이제 지금 이제 전공의를 위한 강의니까 좀 우리 전공의들이 좀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질문 있으면 질문을 좀 올려주시고, 없으면 질문을 좀 지정을 해야 될 텐데, 우리 4년차 선생님 중에서 누구 질문을 한번 하시죠?
자, 4년차 그러면 지정을 할게요. 4년차 선생님 중에서 김동윤 선생님, 마이크가 활성화 안 되는데 마이크를 좀 예, 활성화하고 예, 질문 좀 해주세요. 아, 김동윤 선생님? 예, 사연차 김동윤입니다. 혹시 교수님은 리페어할 때 어떤 뷰잉 포탈을 좀 더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에 전에는 미드라테랄 포탈로 하는 걸 봤던 것 같은데 그랜드 캐년 뷰가 좀 더 하기가 편한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해보시면서 선생님이 편한 포탈을 이제 정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김양수 교수님을 모시고 제가 배워가지고 그 포탈을 이제 갖고 봤기 때문에 이제 편해가지고 포스테로 라테랄의 이제 그랜드 캐년 뷰를 통해가지고 사용하는 거를 이제 선호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커프 테어가 있으면 이제 커프 테어에 이제 포스테리어 마진에서 좀 포스테리어 쪽에서 보는 게 저는 좀 편해서 그랜드 캐년 뷰를 보고 있고 미드라테랄 포탈을 뷰잉 포탈로 보는 게 이제 편한 게 또 그런 질문이었나요? 제가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예, 미드라테랄로 뷰잉해서 하는 것도 본 것 같은데 미드라테랄 이제 포탈을 보고 하게 되면 이제 그랜드 캐년 뷰보다는 더 이제 안테로 라테랄 쪽에서 보기 때문에 커프에 이제 뭐 매시브 테어가 있거나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안테리어랑 포스테리어를 워킹 포탈로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생님이 나중에 하면서 편한 포탈을 뷰잉 포탈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3년 선생님 중에서 누가 질문을 좀 하시죠? 박승찬 선생님,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질문을 좀 해주시죠. 박승찬 선생님. 자, 박승찬 선생님 그러면은 뭐 준비를 하는 동안 그럼 2년 차 황진욱 선생님 음소거를 다 해서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네. 예, 네, 교수님. 황진욱 선생님 질문 좀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든 좋으니까. 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정우 교수님. 제가 교수님 수술 요즘 들어가고 있는데 포탈 처음에 뚫으실 때 어떻게 이제 무엇을 주로 축질해서 뚫으시는지 좀 노하우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에 그 황진욱 선생한테 한번 뚫어보라고 줬던 것 같은데 아니었었나? 그때 포스테리어 포탈 뚫을 때 제가 뭘 촉지를 하라고 그랬죠? 아크로미오 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포스테로 라테랄 팁을 이제 만져서 그 스키니 시전을 넣을 때는 이제 포스테로 라테랄 팁을 이제 만져가지고 그 밑으로 이제 뭐 2cm 인페리어 미디얼 쪽으로 1cm 넣어서 이제 쉽게 스키니 시전을 넣는데 근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만져야 될 이제 보니 스트럭처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로 들어갈 때는 글레노 휴메랄 조인트가 말 그대로 글레노이드와 휴메러스 헤드 사이의 조인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만져봐서 둥글둥글하게 만져지는 거는 휴메러스고 그걸 이제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플랫하게 만져지는 보니 스트럭처는 글레노이드이기 때문에 그 플랫하게 만들어지는 글레노이드 스트럭처를 이제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방향으로 이렇게 쭉 밀어 넣어주면은 이렇게 뻥 뚫리는 캡슐 뚫리는 느낌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박승찬 선생 아직 연결이 안 되네. 3년 차 박승찬 선생. 이게 음소거를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네.
그러면은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아니면 우리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서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그 지조원 교수님, 김영은 선생님 참석을 하셨고, 우리 공정원 선생님도 참석을 하셨죠. 혹시 코멘트 할 거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들 얘기를 안 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이런 줌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다들 힘든데, 우리 견주관자에서 이런 기회를 맞게 해서 너무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선생님들도 뭐 대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세이브 하면서 뭐 병원 아니더라도 여러 자기 있는 장소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 김준호 선생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그 드롭 사인이 이렇게 드로핑하고 그렇게 또 다른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내가. 그렇게 못 가르쳐줬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드로핑 사인하고 그런 게 있는지 알았고, 레이저 선생님들은 그 강의에서도 김준호 선생님 얘기 잘했지만, 그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차 시험에 나오는 게 주로 노멀 어너토미, 아스트로스코프로 봤을 때 노멀 어너토미와 패솔로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새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냥 캠벨만 어디 도서관에서 혼자 틀어박혀가지고 줄줄이 1, 2, 3, 4 외우고 가지고 전문이 돼서는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또 레지던트 트레이닝을 정상적으로 꾀부리지 않고 수술방에 다 당직이고 뭐고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봤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를 냅시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여러분들도 어프로치하고 시험 준비할 때 자기 수술 이제 차지가 되면은 열심히 들어가서 보고, 졸지 말고 들어가서 보고, 교수님들 수술하는 거 다 보는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그 시험 공부가 저절로 되는 거다. 그래서 스코어 파인딩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이제 인프라 IGH랑 악실라리 너무 구분해서 얘기했듯이 그런 거 좀 얘기하고 싶어요. 수고했습니다. 저도 한번 대전에서 안 올라가고 이렇게 줌 회의를 하니까 너무 좋거든요. 수령교 위원장님은 정진영 교수님 뭐 수고 많으셨고, 김종호 선생님 뭐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자주 이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의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은데, 공정원 선생님 어떻게 네. 코멘트 한번. 예. 예, 뭐 김정호 교수께서 이제 썸머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뭐 간단하게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피지컬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리마인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숄더는 워낙 레인지 오브 모션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다 베리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ROM 체크를 먼저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액티브 ROM하고 패시브 ROM하고 그거를 일단 구분을 좀 해서 기록을 하고 환자한테 이제 피지컬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양쪽을 항상 비교를 해서 어느 쪽이 뭐 더한지 못한지, 그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환자를 보다 보면 그 LOM이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ROM 측정하기가 힘든데, 항상 저희가 이제 ROM 측정할 때는 스카플라를 고정을 해서 정말로 이제 레인지 오브 모션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런 거를 좀 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아스트로스코프 잠깐 제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노멀 아나토미 스코프 항상 얘기할 때 뭐 전에 제 기억으로는 미드그로는 휴머럴 리가멘트 이게 뭐냐 뭐 이게 그런 문제도 옛날에 나왔던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게 조금 알아두었으면 좋을 만한 게 베어 에어리어가 저희가 이제 노멀하게도 글레노이드에도 있고 휴머럴 헤드에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휴머럴 헤드에서 뭐 베어 에어리어가 우리가 이제 힐삭 리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 그런 정도 알아두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캠벨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요. 그 힐삭 리전은 그 베어 에어리어 중에서 아티큘라 카틸리지가 중간중간에 있으면은 그게 힐삭 리전이라고 이제 제가 이제 판정을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캠벨에 나와서 그런 거는 좀 참고적으로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시팅 포지션에서 이제 벨리 프레스를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상하게 이제 나이가 한 60 정도 넘어가시는 분들을 피지컬을 해보면은 사실 벨리 프레스가 아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LOM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거는 이제 아까도 뭐 김항수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서브스캡 보는 데는 사실은 세 가지를 종합을 한다고는 하지만 LOM 있는 환자들도 있고 스티프니스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조금 피지컬로만 알아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전 코멘트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그 서브스카플라리스 테어 때 저도 세 가지를 다 하는데, 그 베어그나 벨리프레스, 리프트오프 다 하는데, 풀시크니스 테어 때는 그 리프트오프 테스트 제일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프트오프 테스트를 풀시크니스 서브스카플 테어 때 아주 검사 뭐 열심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시간 전에는 하여튼 끝나야 될 것 같고 지금 이호준 선생이랑 이상욱 교수님이 들어왔으니까 잠깐씩 코멘트 한번 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뭐 앞서서 많은 좋은 강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뭐 따로 말할 건 없고 전공의 전연스타 때 피지컬을 시켜보면 특히 LOM인 환자에게서 우리가 각종 테스트를 이게 포지티브냐 네거티브냐 있는데 뭐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레인지 오브 모션이 어느 정도 나와야 이런 피지컬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LOM이 있는 환자들은 이런 피지컬에는 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전연자 선생님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저도 강의 잘 들었는데요. 뭐 앞에 교수님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기 이상욱 교수님하고 비슷한 코멘트인데 사실 리미테이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매시브 테어나 프리틱스텐스 종종이 보이는데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제 리프트오프가 굉장히 다른 테스트보다 스페시피시티가 높다고 하더라도 이 리미테이션이 있는 분들 인터널 로테이션 안 됐을 때 엘보우 익스텐션이 리프트오프 네거티브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자꾸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좀 조심했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그 다음에 그 아까 스콥 사진 중에서 이제 뭐 노멀하고 뭐 저기 패톨로직하고 구분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 말씀해 주셨겠지만 이런 그 코드 라이크 MJH 이런 것도 좀 감별을 해주고 베어리어도 중요하고 이런 것만 감별해 주시면은 전공의 차원에서는 무난하게 좀 스코프 보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의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많았을 때는 52명, 지금은 48명이니까 아마 우리 이 스텝 선생님들 빼면은 한 30여 분의 우리 정공윤 선생님께서 참여를 하신 것 같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여서 하는 것보다는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다 녹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녹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제대로 된다면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올려서 다시 볼 수 있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오늘 처음 시험 삼아서 했으니까 혹시 이 건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제 좀 개선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그걸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희생하신 김정호 교수님 아주 수고 많으셨고 참석하신 전공연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다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 하루 잘 보내세요. 안녕히들 가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 보시다. 나가면 되는 건가 이렇게? 네. 네.